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낸 것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과 나눈 대화에서 저는 그동안 그에게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 시절부터 손흥민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경기력과 인간적인 매력을 오래전부터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이번 시즌이 끝난 후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상대팀에게 큰 위협이 되는 선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손흥민의 결정을 존중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며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을 상대하며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두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이어진 풀럼과의 경기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무승부를 기록하며 의아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한 손흥민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팀의 공격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책임을 손흥민에게 돌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과 과거 독일 리그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풀럼의 레노 골키퍼가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한 찬사를 전하며 손흥민의 이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 화제를 모았는데요. 레노 골키퍼의 이 같은 발언은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손흥민의 거취 문제에 대해 새로운 논의에 불씨를 지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풀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이례적으로 낮은 평점을 기록하며 일부 매체로부터 경기력 저하와 관련된 의문을 제기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발롱도르 수상 경력이 있는 축구 전문가 마이클 오어는 손흥민을 향한 비판에 강하게 반박하며 그의 진가를 변호했는데요. 토트넘과 풀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이전 경기들과 달리 존재감이 약했고 활약이 미미했다는 평가를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몇 가지 장면만을 근거로 선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이날 84%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으며 슈팅 정확도 역시 100%에 달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그가 기량이 퇴보하고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그는 이어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제임스 매디슨의 플레이가 손흥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이 단 한 차례의 슈팅 시도에 그친 이유는 매디슨을 포함한 일부 선수들의 지나치게 이기적인 플레이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패스를 연결하며 팀 플레이에 기여하려 노력했지만 그가 최상의 활약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슈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손흥민은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분석했는데요. 또한 오어는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 변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자신의 슈팅보다는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희생적인 플레이가 팀 전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본래의 공격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팀이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원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는데요. 오원의 발언은 손흥민을 향한 비판이 과도하다는 논쟁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팀 내 전술적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풀럼의 레노 골키퍼는 손흥민을 향한 자신의 생각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저와 손흥민 선수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저와 오랜 시간 함께했던 특별한 인연을 가진 선수로 그동안 저를 상대로도 수많은 득점을 기록해온 위협적인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그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려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 중 손흥민이 날린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손흥민과 함께 생활하며 그의 슈팅 패턴과 기술을 익힐 기회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그에 대한 연구와 경험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골키퍼라면 실점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손흥민의 득점력이 저하되었다고 평가하는 일부 목소리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며 그의 득점력은 앞으로도 많은 기록을 쌓아갈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그의 내면에 변화가 생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손흥민은 지금까지 수많은 골을 기록하며 축구 역사에 이름을 올린 레전드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화에서는 토트넘에서의 생활이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경기장에서 느끼는 행복이 가장 중요할 텐데 손흥민은 자신의 행복보다는 팀 동료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의 슈팅 능력과 그동안 보여준 퍼포먼스를 감안할 때 프리킥 기회를 손흥민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에서는 다른 선수들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욕심을 드러내며 이러한 기회를 가져가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승리를 위해 헌신해왔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 손흥민을 진심으로 안아주며 이제는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손흥민이 자신의 득점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하기를 다수의 팬들이 원하는 것처럼 저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남은 기간 동안 손흥민과 다시 멋진 대결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훌륭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기에 어디에 있든 성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레노 골키퍼는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지어 상대팀 골키퍼인 레노조차 토트넘의 일부 선수들의 과도한 개인 플레이를 지적하며 손흥민이 팀 내에서 지나치게 많은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현재 처한 환경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아쉬운 장면이 많았지만 특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아닌 메디슨이 연이어 프리킥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 능력과 경기력은 이미 수많은 경기에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조차 동료 선수들의 과도한 욕심에 의해 무산되는 상황은 그가 팀 내에서 어떤 역할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레노의 말처럼 손흥민은 더 이상 토트넘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축구는 단순히 팀의 승리를 위한 스포츠일 뿐 아니라 선수 개인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껴야 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며 팀 동료들의 플레이를 뒷받침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의 뛰어난 재능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손흥민은 더 이상 이런 희생을 강요받는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득점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팀 내에서 정당한 존중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 이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